예, 안녕하세요. 김용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공사가 있었고, 이 공사가 이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H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 자기들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사무 처리를 맡긴 거죠. 자, 정기 계량기에 대한 검침이라든지 요금서에 대한 송달이라든지 뭐 이걸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단전이라든지 이걸 재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H산업개발은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자기의 근로자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H산업개발에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이 있는 겁니다. 근로자 하는 일은 같아요. 하지만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또 수행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기는 문제가 이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다. 그럼 이 근로자는 H산업개발의 근로자인 거니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 위탁원이 1년 넘게 근무를 한 겁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1차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죠. 즉 법적인 지위가 근로자가 돼야지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상의 지위를 보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죠?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근로자인 거냐 아닌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자, 우리 판례에서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따져보겠다. 그리고 이런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을 보지 않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검침이나 송달 이런 단전 업무 이것들은 사실은 이 회사의 핵심 업무인 거죠.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거냐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상당한 정도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들인데 아마도 핵심 업무인 걸로 봐서는 지휘 감독의 유인이 클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가 배정된 다음에 이 검침이나 송달, 단절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이제 지시해 주는 대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야. 자기의 어떤 재량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자기 업무의 전문성이 크지가 않은 겁니다. 회사가 지시해 준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량으로 이 사업을 확장을 시키거나 이럴 여지가 없는 거죠. 이미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수익 구매를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정해 주는 데만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본인만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돼요. 제3자한테 또 일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급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지금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이런 근로자, 이런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 우리 판례에서는요.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몇 가지 것들은 이제 최근 판례들에서 부수적인 징표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자, 이것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취업규칙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그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징표는 아닌 거다.
부수적인 징표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도 없고 위험도 이제 그리고 사업 규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맡겨져 있고 자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이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래서 원심으로 이걸 파기환송한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인정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사용 종속관계를 가지고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을 보겠다. 그리고 이 실질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 종합적 고려에서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은 부수적인 징표로 판단하겠다. 자, 그런 판례의 최근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